연일 30도를 훨씬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농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아 더욱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부 지역에 계속된 집중호우로 농작물들이 수해를 입으면서 상추와 시금치 등 채소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있는 한 폐교가 체육체험학습장으로 거듭나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학생들의 체육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시아 투어를 벌이고 있는 마이클 잭슨 임모털 월드 투어가 지난주 성공적 서울 공연에 이어 오늘부터 대구에서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농촌의 비닐하우스는 얼마나 뜨거울까요? 농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힘겹게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은 고령의 노인들이 많은 탓에 폭염이 더 위협적입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주군의 한 참외 비닐하우스 단지. 오전부터 온몸이 땀범벅이 된 농부가 참외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강한 열기 탓에 숨 쉬는 것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지금은 오전 11시를 약간 넘은 시각입니다만 이곳 비닐하우스 내부는 보시는 것처럼 50도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요즘 같은 불볕 더위에선 작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하우스 안에 실제로 봤지만은 50도가 넘는 데서는 참외를 수확할 수가 없어. 그래 아침 저녁으로 1회밖에 수확 안 하고 그렇게 우리 일하고 있어. 지금도 보지 땀이 줄줄 흐릅니다. 흘러. 60대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자 일주일에 서너 차례 집을 방문해 몸 아픈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해주고 있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의 건강도 이제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더울 때는 음식도 잘 못 드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들 이제 음식도 챙겨드리면 혼자 먹을 때보다는 여럿이 같이 드시면 잘 드시거든요. 전문가들은 새벽이나 저녁 시간에도 장시간 일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작업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염분이나 물을 섭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폭염이 집중되는 낮 시간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남부 지역과 달리 중부 지역에는 며칠째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농경지가 물에 잠기면서 채소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도 등 중부 지역에 며칠째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많은 농경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여의도 면적의 3배가 넘는 2,800여 헥타르가 침수 피해를 봤습니다. 물에 닿으면 쉽게 물러지는 잎채소의 피해가 특히 커서 가격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상추 도매 가격은 한 달 전보다 3배로 뛰어올랐고 시금치는 2.5배, 깻잎은 2배, 가시오이 값은 1.5배로 올랐습니다. 소매 가격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대형마트의 경우 깻잎은 대구 안심에서 그리고 상추는 달성 다사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어서 비 피해가 없는 지역에서 산지 직송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격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부터 값이 1.5배에서 2배가량 오를 예정입니다. 지금 대구 인근 지역에 생산되는 채소들이 아무래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가지고 저희 전반적으로 채소들이 아마 가격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생산량 증가로 값이 내린 양파와 감자를 제외하고 채소값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장바구니 물가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효인수입니다. 네, 태양의 서커스가 제작한 마이클 잭슨 임모털 월드 투어 대구 공연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조금 전인 8시에 엑스코에서 첫 공연이 시작됐는데 LTE로 연결해 현장 분위기 알아봅니다. 김은혜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마이클 잭슨 임모털 월드 투어 공연이 열리고 있는 엑스코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화제로 높은 관심을 끌었던 작품인 만큼 시작 전부터 공연장 주변은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이곳 공연장 입구에는 대구는 물론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 공연을 보러 온 관객들의 들뜬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공연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마이클 잭슨 임모털 월드 투어의 핵심은 기존의 아레나 공연장이 아닌 일반 공연장에서 열리는 공연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라는 점과 잠시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다양한 볼거리입니다. 초대형 화면을 통한 최첨단 영상에다 150여 명의 출연진이 아크로바틱, 플라잉 도개 등을 펼치고 문워크와 린댄스 등 마이클 잭슨의 춤을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한 채 공연의 열기와 감동 속으로 빠져든 모습입니다. 오늘 첫 공연을 시작으로 오늘 일요일까지 열리는 마이클 잭슨 임모털 월드 투어 대구 공연은 지역에서 최초로 대형 쇼의 정수를 만끽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엑스코 공연장에서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오늘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북교육청이 최근 지역별로 학교폭력 예방 연수를 하면서 학교 현장의 교육 과정을 무시한 채 많게는 1,400명이나 강제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수 시간이 서너 시간에 불과해 효과도 미미하다며 상담 기법 연수 등 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포항시 의원들이 최근 우즈베키스탄과 필리핀으로 공무 여행을 떠났는데요. 여행 장소를 보면 선진국 견학과는 거리가 멀고 공무원을 8명이나 데리고 가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0일,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5일 각각 해외여행에 나섰습니다. 복지환경위의 여행지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시청과 아리랑 요양원 등 공식 일정 3곳을 빼고는 박물관과 재래시장, 호수와 사원 견학 등 일반 패키지 여행 상품과 비슷한 일정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선진 외국 도시 사례를 견학한다며 필리핀으로 떠났습니다. 일정에는 재래시장과 민속마을, 팍상한 폭포 등 관광지가 여러 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연수가 돼야 되는데 구체적인 어떤 목표 없이 그냥 연수를 가다 보니까 크게 포항 발전에 도움도 안 되고 외유성 연수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2개 상임위의 시의원 18명에게 지원된 여행 경비는 모두 3,200만 원이나 됩니다. 더구나 시의원 여행에 공무원들이 대거 동행하는 관행도 문제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시의원 9명에 공무원이 5명이나 따라갔고 자치행정위원회도 3명이 함께 갔습니다. 공무원 경비만도 1,400여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곳에 공무원들이 따라가고 한편의 여행의 목적이 아닌가, 단순히 외유성 여행이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그 많은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논란이 많은 시의원들의 해외여행에 공무원들까지 가세하면서 세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지난해 문을 닫은 대구 시내 한 폐교가 체육활동 체험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인권체험관도 함께 들어서 폐교가 화려하게 변신했습니다. 금규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중학생들이 열심히 골프를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에선 접해볼 수 없는 체육 종목을 배우는 학생들은 더없이 진지합니다. 체육을 좋아하는 편인데 학교에서는 축구나 농구 이런 구기 종목밖에 못 해봐서 그런데 와서 이제 골프나 새로운 스포츠를 경험해보니까 즐거운 것 같아요. 오늘 문을 연 체육체험학습장은 지난해 폐교한 동구지저동 해서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한 것입니다. 5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골프뿐만 아니라 조정체험, 탁구, 당구, 스크린 사격, 롤러 썰매, 슬랙라이너, 댄스실 등 다양한 체육체험실을 갖췄습니다. 또 복도를 각종 예술품이 걸린 화랑으로 꾸몄고 주민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도 운영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내년까지 운동장에 다목적 스케이트장과 암벽 등반장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지역 주민들도 소정의 이용료로 시설을 이용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 시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체육도 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좀 담력도 키우고 또 그런 적극적인 사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학생 시설로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체육체험학습관 2층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인권체험관도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폐교를 활용한 대구인권체험관은 인권 관련 각종 사진 등을 상설 전시하고 인권 영화 상영과 인권 강연 등을 마련해 학생들이 인권의식 함양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자라나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인권 보호와 향상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면서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교육 인프라가 부족했던 대구시 동구 지역에 체육과 인권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체육체험학습장은 지역 주민이 삶의 질도 높이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승진 인사 비리와 관련해 신현국 전 문경시장이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으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신 전 시장은 지난 2006년 취임 직후 승진 임용 범위에 있던 남모 씨의 근무 평점을 하위권으로 조정해 불이익을 준 뒤 2년 뒤에는 실적 가점 제도를 활용해 승진 범위에 들게 하고 4급으로 승진시킨 혐의입니다. 신 전 시장이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확정받으면 내년 지방선거 재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기초자치선거에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오늘 부산에서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과 정당 공청회가 잇따랐습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부산과 대구, 경남 등 영남권 분권운동 단체 회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위해 부산에 모였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대통령 후보가 기초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 폐지를 약속한 만큼 9월 정기국회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생각해 보면은 올 9월 달까지 정당 공천제 폐지 법안이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오늘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단체들도 정당 공천제 폐지 요구에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공천 비리 부패 그리고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에 종속이 되어서 지역의 문제, 지역의 의제들을 실천하거나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정당 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여성과 소수 정당이 소외될 수 있는 만큼 무조건 폐지가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기호를 통일하는 통일 기호 제도를 없애면 이런 정당 공천에 비롯되는 이런 폐해는 거의 절반 이상을 우리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성 명부자나 후보자들이 지지 정당을 밝히는 정당 표방제 등 보완책도 제시됐습니다. 기초자치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가 지방 분권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면서 향후 정치권이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대구 MBC는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일부 지역에 디지털 TV 채널을 재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 달성군과 구미, 김천 지역 시청자는 기존에 시청하던 방송의 일부나 전체를 볼 수 없게 됐는데 TV 리모컨으로 채널을 재설정하면 되고 디지털 방송 콜센터 124번으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케이블 TV나 위성 방송 등 유료 방송 가입자는 별도의 조치가 없어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대구시가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대상은 도시철도 1호선 서편 연장 구간과 대구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공사 현장, 상수도 건설 공사장, 대형 건축 공사장 등으로 대구시 부시장과 과장들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점검에서 공사장 주변 도로나 건축물에 지반 침하 우려가 있는지, 절개지에서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이 있는지, 낙석 방지망 등 안전시설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대구시 동구 각산동의 한 섬유공장 창고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공장 직원 38살 김모 씨가 소화기로 불을 끄다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공장 창고 건물 400여 제곱미터와 원단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억 3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은 오늘 구미 박정희 체육관에서 지역 중고등학생 1,600여 명과 교사, 학부모 200여 명을 초청해 학생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2013 드림 낙서를 열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학생들이 본인의 적성을 알아보고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자기이해관과 직업체험관 등이 마련됐고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드림토크 콘서트 등이 열렸습니다. 경상북도는 피서지별로 청소 인력과 장비를 늘리도록 하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함과 재활용품 분리용기를 설치하는 한편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임시 판매소도 설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체가 예상되는 도로가에도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하고 시 군별로 단속반을 꾸려 쓰레기 무단 투기와 생활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도 단속합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 연구개발특구 본부가 토털 디자인 지원 사업 대상으로 8개 기업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과제는 가정용 에너지 저장 시스템 모듈과 창호용 자동 잠금 장치 및 핸들, 디자인을 적용한 수동식 소화기 등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